안녕하세요. 홍지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퇴근 경로를 이탈했을 때, 이를 또 중단이 되었다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중단되었을 때 일어난 사고가 업무상재해가 맞는지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은 배달 대행업체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는 근로자이자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당시에는 학업을 잠시 중단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숙려제 상담을 받고 있던 학생이기도 합니다. 숙려제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해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떠한 상담을 진행하는 그런 제도를 말을 하는데요. 해당 청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려제 상담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해당 청구인이 숙려제 상담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재해 경위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요. 원처분 기관은 이에 대해서 사고 장소가 학교와 사업장의 순로, 정상적인 어떠한 경로 사이에 있기는 하지만 숙려제 상담이라는 거는 출퇴근과 관련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어떠한 출근의 경로를 벗어났다고 봐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원처분 기간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의 출퇴근 재해인지 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인지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관련해서 사고 당시 청구인이 이용했던 오토바이를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수단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한 해당 오토바이라는 교통수단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었다 라고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는 아니다 라고 본 것이고요. 두 번째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와 관련해서는 출발지인 고등학교가 청구인의 주거지와 사업장, 어떠한 이동 경로상에 위치해 있지 않고 또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일탈에 해당하며, 또한 이동 중에 숙려제 상담을 고등학교에서 한 것은 이것은 사적 행위라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요. 심사 청구 결과 원처분 기관과는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어떠한 근거를 삼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청구인은 사고 당일에도 학교에서 선생님과 상담한 것으로 확인이 되죠. 이것은 숙려제 상담을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학업 중단, 숙려제 상담을 위해서 학교에 간 행위는 출퇴근 경로의 이탈 또는 중단의 예외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구인 공고나 출퇴근 기록, 그리고 사고 장소가 학교와 사업장 순로상에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청구인의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맞다, 출퇴근 재해가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본 것 중에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의 예외 범위라고 하는 것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관련 개념으로 살펴보고 이 사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 사유로 정한 경우에는 인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직업 능력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들고 있고요. 마지막 제7호에서는 일상생활이 필요한 행위로서 장관이 인정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해당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고려돼서 인정이 되지 않았나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앞서 살펴본 사례 중에 제15강에서는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출근을 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가 출퇴근 재해가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사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었었죠. 그런데 오늘 살펴본 19강 사례에서는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기는 하지만 예외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출퇴근제가 맞다라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면 15강과 19강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 비교해보면서 어떠한 점 때문에 출퇴근제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또 어떠한 점 때문에 출퇴근제로 인정받지 못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좋은 사례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